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자, 문제집 핵심 요약을 좀 먼저 볼게요. 211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11페이지 봅니다. 문제집 211페이지요. 포인트 48번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별표시 요거 큼지막하게 요거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뭐 두 개 하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30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올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래산 양도하고 비교해서 종합문제 속에서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시 두 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국내래산 양도하고 국외예산 양도 비교가 중요한데요. 먼저 거주자요. 자, 거주자 그러면 국내래산 양도시의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또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외예산 양도시의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그때 거주자는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아주 자주 나온 게 요 국내 몇 년? 5년을 3년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둔 거주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보시면요,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거의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이 부동산 임차권이요. 자, 국내산 양도 시에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인데 국외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일단 지워버리세요. 그 주권, 거기 국외산 양도시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 상정시 과세인데, 주식과 파생 상품이 또 개정이 돼서 또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주식하고 파생 상품이 국외재산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2번 내용은 국외재산 양도 부분에 있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 상장 주식 과세 요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삭제해버리고. 자, 그래서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것들 국외재산 양도시에 또 역시 대상이 되는데, 다만 부동산 임차권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한 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당연히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유럽 어떻게 등기부를 우리가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둘 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외재산 양도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내재산 양도 시에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추계 방법으로 해서 양도채 계산했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매, 감, 기 순서로 순차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정했습니다. 근데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원칙 실거래가 역시 적용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제 시가라는 게 불분명할 때, 없을 때는 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따가 지문에서 보고요. 하여튼 원칙 실거래가, 예외적으로 시가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국외재산 양도시에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 OX요. X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하는 거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틀렸습니다. 세율을 보시면요, 국내재산 양도시에는 미등기한다면 70%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막 이렇잖아요. 근데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등기 여부나 보유기한 관계없이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무조건 몇 프로냐면 6에서 42%예요. 그래서 자, 등기 여부나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세율 적용돼 있는데 그 옆에다가 무조건 6에서 좌우지간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외재산 양도시의 양도세 세율을 지문이 나오면서 국외 소지하는 토지인데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1년 이상 2년 미만 40%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70%, 60, 50%, 60%는 없고 무조건 뭐다? 6에서 42%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자, 등기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6에서 42% 적용된다는 거. 자,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 적용이요.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장특공제 안 돼요. 근데 작년에도 정답쯤으로 나왔었어요. 장특공제 국외산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3년 이상 보유했든 뭐 했든 안 됩니다.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자, 그 다음에 물납은 국내 국외산 다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국내든 국외든 다 허용됩니다.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납은 국외산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되고요. 장특공제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도차익의 외환산 봅니다.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엔화나 뭐 파운드 외국 돈으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차익의 외환산 봅니다.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예요.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인데,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X입니다. 아니고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요. 장기할 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러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배웠었는데, 이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번 눈에 기두시고, 장기할 부조건 매매 같은 경우는 이거 중 빠른 날을 수령일 또는 지출일 한 날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준용 규정, 국내산 양도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나 기준 시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 관련한 것은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뒤에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국외산 양도를 보시는데요. 국외산 양도. 문제집 27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75페이지 포인트 48번 국외산은 양도세 별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130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뒀다면 양도소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외 토지인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뒀으니까 이런 고자는 국외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돼야 한대요?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고수 둔 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10년간 주소를 뒀으니까 5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이 이거 이렇게 해설하는데 아니잖아요, 5년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막 그냥 너무 그런 응용력을 이걸 발휘를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니까 10년간이니까 거기에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1번 정답. 2번 봅니다. 비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마돈나가, 비고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번이요. 고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그러는데,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원칙이고, 국세, 자, 고자일 때 종부세 양도세는 어디다? 주소지에죠. 4번입니다.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다.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 세금 납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면 미국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고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요.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비고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고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뒀다면 양도세 금액 계산 시 장기 포인트표 공제가 적용된다. 그럴듯하잖아요. 하여튼 5년이든 10년이든 3년이든 장특공제, 국외재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131번 문제 별표십니다. 국외재산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양도 시에는 과세표준액의 자 150%, 100분의 50,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산 양도 시에는 제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국외산 양도 시에는 좌우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무조건 좌우지간 무조건 국외산 양도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6에서 42% 추가 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70%, 50%, 40% 국외산 양도시에 세율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6에 42%입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장기 보유통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3번 국외산 양도세 납세문자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거수를 둔 거주에 하나고요. 4번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거 공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외국 납부세 공제해 줄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과 산출세액, 세액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무조건 산출세액에서만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의 공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개 중에 어떻게 한다?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외국 납부세액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5번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 포인트는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여기가 포인트고요. 넘어갑니다. 132번 문제 보니까요. 132번 문제. 거주자 갑이 외국에 소지하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요, 2016년 4월 1일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4월 23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을 지금 취득했다 파네요. 1번 갑이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고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문자에 해당한다는 거. 2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뭐로요? 실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거.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국외산도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3번 장기 보유통제 적용은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요. 4번 당해 주택이 양도 당시 갑의 유일한 소유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인주의 국내 1주택일 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도 않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도 해주고 장특공제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 거주자에게 있어서 1세대 1주택은 우리 그 사회와 국가의 기초산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 강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산적 가치도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외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5번이요. 양도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한다. 아까 뭐가 틀렸어요 이거?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기일 현재 아니고 수령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그러니까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수령일이나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133번 문제, 23회 때 문제입니다.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20년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됐고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1번이요.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자, 금방 제가 얘기했었는데 좀 전에, 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국내 주택 한 채 토지, 그러니까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주택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반복돼서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4번 문제 보겠습니다. 25회 때 또 문제인데요. 1번에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환산은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그렇죠? 포인트는 수령일, 지출일.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국유재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 문제는 국유재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고자이다.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 둔 고자만이 납세 문제가 됩니다. 3번 미등기 국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70%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유재산 양도시에는 70, 50, 40% 이런 거 없어요. 비례세율 없고 무조건 초과투진세율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만 적용됩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장기 보유 통지는 국유자산의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3년이 아니라 10년을 보유했어도 국유재산은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5번이요. 국유재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한다는데 국유재산 양도시도 뭐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로.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해야죠.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 틀렸습니다. 135번 문제가 27회 때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국유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거랬는데요. 우리가 등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 제가 항상 뭐 옛날에도 항상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거 다 매기냐 그랬는데 당연히 기준시가 골라내야죠. 기준시가는 어떻게 우리가 전세계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6번 문제 작년에 30회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요. 답은 쉬웠습니다. 고자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세 대상 X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 없고요. 1번 갑이 X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세 납세 의무가였다. 그렇죠? 5년 이상. 2번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못 보던 지문들이 이렇게 몇 문제 속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그럼 이런 것들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3번 X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국유재산도 실거래가로. 4번입니다. X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한다. 장기 보유 통제 국유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을 빠르게 골랐어야 됩니다. 5번 X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는 250만 원 공제한다는데 기본공제는 적용되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양도소득세를 다 봤습니다. 조세 총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요 양도소득세 지금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항상 제가 얘기지만 그 계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도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뭐 어차피 버려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를 보면 막 빽빽하게 해서 아주 깊은 내용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다 기본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서 모든 내용들이 망라돼서 거기는 기본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추려서 공부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추려서 요약집으로 나왔고 또 더 압축해하고 또 비교된 것이 이제 합격 노트 우리 비교도의 세법 특강집이고 막 그렇습니다. 세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압축해 왔는데요. 자, 일단 양도소득세 혼자 공부하실 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주요 내용 목차를 쭉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뭐 다른 법은 공부는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도 목차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목차는 건너뛰어가지고 본 내용부터 막 읽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에 목차부터 쭉 읽어보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소술이 되는지 목차부터 읽어보고 공부 한번 책 다 1, 2회독 한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목차를 쭉 한번 다시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야지 응용력이 발휘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 우리 주요 내용들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봅니다. 양도소득세 먼저요. 특징이요. 양도세는 특징. 자,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양도세는 분류과세한다는 거.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면 틀리고, 양도소득세는 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요. 양도세 대상 우리 배웠습니다. 양도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자,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자,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또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취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도 기억해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상이고, 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거,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 사채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도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었죠.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포함해서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죠.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되고요.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이지. 예? 자, 영업권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이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타 자산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입니다. 50, 3년 내 50, 80% 단한주 해당되는 주식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올해 이축권이요.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의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할 때는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반드시 이축권은 뭐랑?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의 대상이다. 올해 추가된 거 2020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그래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비상장,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근데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주권 상장 법인,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양도세 안 내잖아요.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자, 안 내고 나중에 그 개정 뭐 그런 것들은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것들,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파생상품은 그냥 금융상품은 제목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세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이라든가 문제집에도 그렇고 요약집이나 다 정리가 돼 있죠. 제가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양도세 양도는 양도세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전히 채무자가 세형 수익하고 변제액에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았어요.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형식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도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양도의 유형,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우리 거기 문제집에도 그렇고 요약집에도 그렇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은 매매, 매도. 자,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매도,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죠.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 또 대물 변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이혼할 때 이혼 당사 일방이 행사하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부부가 혼인 후에 용서한 재산 공동수리재산인데,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할 때 위자료로 준급하는 것 대신에 부동산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자, 아버지가 뭐 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하고 그러면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갚을게요. 자,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그래서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다. 단 채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이요. 자, 보상금 받고 이전하죠.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죠? 정책적 목적으로.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받고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자,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간에 양도한다. 에이, 뭐 한 입을 듣고 자는 부모 주식간에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도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에서 이런 유형들,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가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합니다. 본인이 자기가. 이때 자기는 어떤 자기냐?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예요?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합니다.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 이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양도세는 어떤 특징이 조세고,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아닌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이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고,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죠. 계약서와는 관계없고, 양도세는 실제 대금 청산하는 날. 근데 이제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일반적 거래요. 일반적인 경우에,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고요?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이거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만약에 등기했다. 자, 그럼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적 거래 외에 이제 그 이외의 경우로 쭉 봤습니다.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언제다? 완성 확정된 날이다. 양도미 취득시기. 또 점유 시효 취득한 민법 245조랑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언제다? 점유개시일 시효 만료일 등기 접수일 중에서 언제다? 점유개시일이지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요. 등등 배웠습니다. 양도미 취득시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었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나무꾼과 산실령 입력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 양도미 취득 시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계산 과정이요. 자, 가, 필, 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해진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등재,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책에서 특공제 공제해서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합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 원칙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실지 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했습니다.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우리 자, 양도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로요. 자,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여러분, 이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추계 적용이요. 어떻게 하는지 추계 결정 경정. 추계 결정 경정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이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경비 항목에,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거, 매입 가격,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 상속세, 옛날에 상속 징받으면서 냈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포함해.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라든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전비소관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기납부한 증여세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취득할 때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소송화해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이번에 취득가에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쭉 있었습니다. 취득하면서 납부한 뭐 조세공과금 등등. 그 다음에 이자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해.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필요경비에. 자, 그 다음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들 자본적 지출액 있습니다.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에 편의에 소요된 비용, 취득해서 양도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에 편의에 소요된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샷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 근데 수익적 지출액, 그 자산의 현상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수익적 지출액,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도장비용, 페인트 칠에 들어간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수익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적인 개념이고,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거 좋아지고 개발되고 재건축되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양도비용, 이번에 양도하면서 직접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고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사비용, 접대비 같은 거,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같은 이런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 직접 비용만 포함합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다,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이런 것들,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채계산 필요경비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번에는 좀 깊은 게 이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한다. 그랬을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자 이렇게 해서 매감한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그럴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어떻게? 3, 7, 1이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 건물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가의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0.3%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 다 몇 프로? 1%. 3, 7, 1. 필요경비 계산 공제예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 요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 요거하고 합한 금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더 크면 이거보다 이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양도책 최소액에선 둘 중 큰 거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힘내시고 여러분들 쭉 정리합니다. 양도책 계산했어요. 양도책 계산에서 시험에 한두 문제씩 매년 나오는 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좀 깊으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추계결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불명할 때 매감기, 매감한기,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주 단골로 한두 문제 매년 나오고. 그래서 했어요. 양도책, 차장, 장특공제는 보세요. 장기보유 공제는 요거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과 이제 장특공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제 대상하고 장특공제에서는 장기보유투표공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장특공제는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예요.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건데, 장특공제는 등기되고 일단 그 전에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국외 자산 안 되고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어떤 거? 토지, 건물 및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이때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입니다. 비사업 토지도 대상이 되고,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의 제외예요.
제외하고, 원조업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상 지역 외 지역은. 근데 자, 국외 소재 자산 안 돼요. 또 미등기 제외돼요. 또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요. 장특공제 지문이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반사적으로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라고 했어요. 3년 보유해야 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되고, 또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한시 규정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장특공제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이요. 장특공제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이거 양도 가액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기 보유 통지액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장특공제 공제율은 자, 일반적으로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도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과세되는 게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이잖아요. 등등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그런 애들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 83, 24.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근데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이 24에서 80% 1세대 1주택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그러면 보유연수의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확대 적용을 받는다. 만약 2년 거주 못하는 1세대 1주택은 6에서 30%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자,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 계산했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떠올리셔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여러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뭐만 아니면 얘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그래서 공제 대상 얘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하여튼 좌우지간 미등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좌우지간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좌우지간 대상이 된다. 좌우지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나 보유기간 등기 여부는 관계가 있죠. 큰일 날 뻔했네. 등기 여부는 아니고 보유기간이나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고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관계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깔아주고,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면 싹 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은 자, 어떻게 기본공제 공제주냐? 얘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씩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별에서 소득은 가필 차장 저 양도 소득금액별로 공제해줍니다.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 구별해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결정됐으면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 비례세율,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도 돼 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자, 세율 같이 가는데, 여기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얘네들은 자, 754에 640입니다. 754에 642. 그래서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근데 이게 얘네들 원래 원칙 기본 세율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둘 중 어떤 거? 각각 세율 적용해서 둘 중 큰 세액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이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기본 세율 6에서 42%에다 10% 할증하니까 몇 프로? 16에서 52%까지 추가 누진세율을 정한다. 그 다음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양도하면 얘 몇 프로다? 70%다. 자, 그 다음에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고? 요거 40%다. 자, 예외적으로. 근데 얘 6에서 42%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년 이상 보유했다. 1년 미만이면 그렇고, 이건 1년 미만이고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뭐다? 6에서 42% 추가 누진세율이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자, 1세대 2주택은요. 2주택은 여기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하고 그래서 16에서 52. 1세대 3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 내 그러면 요거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할증하고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타 자산 있죠? 기타 자산 나왔다. 뭘 떠올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얘네들은 뭐라고요? 좌우지간입니다.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보유한 관계없이 좌우지간 6에서 42%입니다. 예, 좌우지간 6에서 42%고요. 자, 그래서 6에서 42%. 이렇게 해서 양도세 세율 계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요. 양도세 신고 납부, 예정 신고 납부할 때 자,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예정 신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지지를 받는다? 가산세.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십만 분의 25, 0.025% 정도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는요. 양도 차익이었,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다음 연도 언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양도소득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유형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납부나 다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양도세는 물납부는 돼야 안 돼? 안 돼. 분할납부는 되는데 분할납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납부.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600. 1,300이면 300. 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400이면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1,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양도소득세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비과세만 빼놓고 지금 양도세 주요 내용들 다시 보세요. 목차를 써놓으세요. 큰 제목을. 양도세 특징, 과세 대상, 양도의 유형,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그 다음에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도세 계산할 때 하나씩 이렇게 실거래가 중에서 계산할 때 어떤 게 포함되더라, 어떤 게 포함되지 않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불분명할 때는 추계 수정할 때 어떻게 계산하더라. 그 다음에 장특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거, 공제율 이런 거 떠올려 보시고 기본공제 미등기 하는 거 싹 다 깔아주고 자 소득별로 250만 원씩 공제한다 이런 것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율 한번 이렇게 세율은 올해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떠올리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일단은 큰 제목 써놓고 큰 제목 제가 지금 좀 더 설명을 막 자세히 드렸지만 큰 제목만 써놓고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다 받고 이제 드디어 앞으로 갑니다.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20페이지 우리 제1장 조세 기초이론입니다. 조세 총론은 우리가 뭐 시험 문제가 여기 보세요.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가 우리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만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만.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의외로 조세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 올해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2문제, 적으면 1문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계속 기초과정부터 계속 이렇게 목차를 적어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게 중요한 테마인지 계속 적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세 총론 그러면 요 적어드린 목차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세 분류는 작년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예.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골라봐라 나왔었고 틈틈이 분류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자, 어떤 세금은 자진해서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또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거,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거. 국세는 이제 국세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통합돼 가지고 국세는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죠. 그 관련한 얘기. 제가 오늘 이따가 네타임으로 해야 되겠네요.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올해 자, 징수 방법과 연결해서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거,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내용들은 올해 시험에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이 소멸에서 28회 때 시험 때 나왔다고 그랬죠. 독립법률로 성립이 29회 때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30회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이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의 개정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별표에 3개 하시고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문제 나올 거 찍어봐라 그러면 저 같으면 두 문제 나올 거 조세총련에 찍어봐라 이거하고 이 동네에서 두 문제. 근데 구체로 어떤 게 나올 건가요? 그건 모르지. 그거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답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답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같이 공부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답 골라낼 수 있고요. 같이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요. 요거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29회 시험 때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냥 30회 시험에서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독립한 문제로 3년간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속에서는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정도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세 불복 절차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역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죠. 요거 진짜 이거 23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번 나오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요게 또 조세 불복 절차가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어요. 30회 시험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진 않는데 종합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송달 같은 것은 딱 한 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서류 송달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중개사 시험에서 딱 한 번. 30회 시험을 치르는 동안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냥 한번 슬쩍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근데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계속 안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지방세법에 있을 때는 이게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2011년도 이후에 지방세 기본법으로 가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올해는 왠지 개정 내용 계속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출제 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또 추가해서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디 향해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디 향해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먼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세 기초이론입니다. 포인트 1번이요. 조세의 개념 및 특징인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양가로 1번부터 해서 양가로 5번까지 이런 것들은 읽어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공과금, 공공요금이라고 하죠. 조세 아니고. 조세부과의 가장 줄긋지 마세요. 그냥 읽어봅니다. 조세부과의 가장 1차적 본원적 목적은 돈이 있어야지 국가가 지자체가 일을 하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최근에는 사회 정책적 경쟁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꽃표시, 각주 표시 보니까요.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이 있지 않고 오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과세 근거,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즉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 과세 요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통솔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4가지로 학자들이 들고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정가, 비보상성. 자, 세금 냄과 동시에 그 구청, 시군구청에서 여러분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가성 특징을 하고,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자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3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건 진짜 안 읽어요. 저 포인트 2번 물납과 분할 납부 별표시 3개 합니다. 만점 별표 3개예요. 올해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물납과 분할 납부요.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재산세만.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아무리 꾸시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 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요. 근데 예규에서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있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요.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그냥 알아둡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다. 알아두시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일단 원칙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거 이거 주요 세목들에 대해서 요거를 기초과정부터 기본과정부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먼저요, 물납이요.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O의 X예요. X. 등록면허세 X.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요. 양도소득세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요. O. 증여세요. X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요. 농어촌 특별세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할 납부입니다. 자,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또 보겠습니다.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X, 등록면허세 X,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다 허용됩니다, 여러분. 법인세도 있지만 제가 법인세는 뺐고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만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어떤 거? 상속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2번 별표 3개짜리고 21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2번 물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납에다가 양가로 2번은 물납에다가 여러분이 요걸 좀 끼워 넣으세요. 물납 앞에다가 재산세 물납이요. 이게 지방세 물납입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세 물납인데 재산세만 허용되니까 재산세 물납 이렇게 놓습니다. 재산세 물납입니다. 재산세 물납 요건을 보시면 재산세액이요. 재산세 납부할세, 경기세액과 부가세액은 제외하고 도시용품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몰라?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물납이요. 분할 납부가 헷갈리면 안 돼요.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절차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되고, 신청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10일 5일 10일 5일 이거 외운다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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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1월 5일 11월 5일 11월 5일 11일 뒤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10일 5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해 주고요. 대상 어떤 곳을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틀려요. 국내에 소지한 부동산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지 서초구나 송파구나 자 하남시나 이런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납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가로 3번 분할납부에 꼭 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납부 기준, 그 요건, 그 다음에 처리 기준 이런 거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표에 새겨 놓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가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500이었다가 올해부터 바뀌었죠? 250만 원 초과로. 그 다음에 종부세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요. 종부세는 몇 개월이요? 6개월이에요. 얘 2개월 아니라는 걸 줘야죠. 종부세는 6개월 내. 자, 분할납부. 그러니까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러니까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는데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납부니까 6개월 내 분할납부니까 다음 연도 언제까지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부세는 다음 연도 언제? 6월 15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 분납기한, 종부세 분납기한. 얘만 6개월이라는 거. 다른 애들은 재산세, 양도세는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이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 그러니까 250만 원 초과하면서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럼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그때 그 처리 기준은 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500 이하일 때는 무조건 250 깔고 나머지니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 150만 원이요. 재산세. 예?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이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냐? 하여튼 납기내 최소한 절반 깔고 나머지니까 얼마? 3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아예 사례를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탁탁 되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처리 기준은 똑같아.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양도소득세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냐? 150만 원입니다. 해당 세액 400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똑같아요. 얘도 의미는 재산세처럼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500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각각 납부할세액이 700이면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각각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350만 원.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해 되셔야 돼 이거는. 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초과하면서 자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납기내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아까 계속했습니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400, 1,800이면 800 분할 납부 가능하고 최대.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거 처리 기준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1번, 2번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문제인데요. 26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의 포인트 1번 조세 개념 및 특징은 1번 문제예요. 이런 거 그냥 참고입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다. 이게
왜 틀렸냐면 공공기관은 과세 주체가 아닙니다.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포인트 2번 여기 문제 포인트 2번에 별표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02번이요. 2번 문제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세목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단 부동산 취득 보양도 하는 경우이고 물납 분할납부 요건 다 갖추었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예요? 재산세 하고 뭐예요? 상속세. 근데 상속세 없으니까 뭐만 골라야 돼? 재산세만. 3번 문제 별표시 합니다. 문제는 답은 쉬운데 이 5개 지문이 다 중요합니다. 3번 문제. 미리 이거 문제를 제가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이 이게 문제를 너무 빨리 읽으니까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문제 읽는 속도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천천히 2020년도에 시행되는 부동산세법에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해서 뭐 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읽을 때는 빨리빨리 축축 스킵하면서 포인트를 빨리빨리 찍으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주시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보시면 좋은데 인강수강생분들 여러분이든 근데 문제를 제가 풀어라고 해서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읽어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우리 또 전학반한 우리 수강생 또 사랑하는 우리 수학생 한 분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냥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멘붕이 온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 문제집은 모든 게 망라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시지 말고 문제 읽고 정답 바로 체크하면서 정답을 펴놓고 옆에다가 체크하면서 해설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포인트를 한번 익혀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고 포인트가 어떤 거구나 한번 체크하면서 답 체크하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독 했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독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체크된 거 중요한 지문이라든가 체크된 거 별표시한 거 이런 것들만 나중에 9, 10월달 동영무사 할 때 쭉 그냥 체크된 것만 제낀 거는 보지 말고 체크된 것만 쭉 한번 지문을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눈에 쭉 스킵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나중에 잊어버릴 만할 때 복습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소한 뭐 어떤 거를 봤다 그러면 3회독은 해야죠. 근데 3회독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본인이 독서실에 앉아서 딱 다 보고 1회독 다시 쭉 또 보고 2회독 이런 식으로 해서 3회독을 언제 다 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업 전후로 해서 이렇게 3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3번 문제 풀고 좀 쉴게요. 2020년도에 시행되는 부동산세법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예요. 1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돼요. 2번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세액이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다. 만분 하나에 들어갔지만 맞죠? 하나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삑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뒷동네 분할납부의 경우에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고요. 다만 답은 쉽더라도 지문들을 익혀둡니다. 4번입니다. 양도세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렇죠? 5번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몇 개월 이내? 6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가 조세 분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